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시간 2023년 10월 19일 목요일 아침 7시 9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 아침 뉴스 브리핑은 두 가지입니다. 제목을 두 개로 방송합니다. 먼저 방송 시작하기 전에 시청자 여러분에게 구독을 아직 신청하지 않으신 분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라고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첫 번째 제목의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목을 보여드립니다. 최서원이 윤석열에게 보선 참패의 진짜 이유를 설명해 주었다. 당신이 진실을 외면했기 때문이다. 라는 진짜 이유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최서원 씨가 저에게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네, 어제 들어온 소식부터 전해드리도록, 오늘 아침에 들어온 소식부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소장의 이종석 씨를 지명했다는 겁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어제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윤 대통령이 다음 달 10일 퇴임하는 유남석 헌재소장 후임으로 이 재판관을 지명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구 출신인 이 후보자는 윤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로 89년에 법관으로 임명돼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장 등을 거쳤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2018년 10월 당시 야당인 자유한국당의 추천으로 임기 6년의 재판관이 됐다는 겁니다. 자, 이종석 씨에 대해서 제가 질문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많은 분들이 언론에서 저와 똑같은 질문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마 헌재 소장도 인사청문회 대상일 겁니다. 우리나라 대법원에 올라오는 상고심에 1년에 10,000건가량, 80%가량이 쓰레기통으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사람들이 쓰레기통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전관 변호사를 삽니다. 전관 변호사는 다 대형 로펌에 있고 전관 변호사 도장 하나 찍는데 5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전관 변호사들은 1년에 100억 정도 번다는 겁니다. 자, 이종석 헌법재판소 소장의 지명자에게 질문합니다. 1년에 10,000건씩 쓰레기통으로 들어가는 대법원에 올라온 사건에 10,000건씩 쓰레기통 읽어보지도 않고 쓰레기통으로 들어가는 심리불속행이라는 제도가 합헌입니까? 아니면 위헌입니까? 이거에 대답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발 우리나라 기자들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들 좀 공부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사청문회 할 때 반드시 그걸 질문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공부 지겹게도 안 해. 대한민국 국회의원처럼 지겹게도 공부하는 사람은 아마 세계에서도 없을 거예요. 제발 공부 좀 하셔서 헌법재판소장 청문회 할 때 반드시 심리불속행이 위헌인가 아닌가를 물어봐야 한다는 겁니다. 시답지 않은 거 제발 물어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발 대한민국 국회의원 공부 좀 했으면 좋겠다. 답답해서 미치겠다 하는 겁니다. 자, 다음 뉴스 들어갑니다. 어제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은 늘 무조건 옳다. 대통령은 나와 내각이 반성하겠다는 겁니다. 어떤 비판에도 변명이 안 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참모들에게 국민은 늘 무조건 옳다. 어떠한 비판에도 변명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자, 더 이상 읽어볼 거 없어요. 저는 이 윤석열 대통령의 이 발언은 딴청을 피우는 거다라는 겁니다. 딴청. 모르는 척하는. 이 사태의 원인을 모르는 척 딴 데로 돌리려고 하는 기만 전술이다. 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다는 겁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진 것이 본인 책임이에요. 말을 듣지 않았어요. 누구의 말을? 애국자들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와서 내가 실수했습니다. 이상로 같은 사람의, 공병호바 같은 사람의, 그런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말을 듣지 않아 실수했습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싶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지금 딴청 피우는 겁니다. 딴청 피우는 거는 역시 마찬가지야. 딴청 피우는데 박수 쳐주는 데는 조중동, 특히 조선일보하고 중앙일보가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딴청 피우는 데에 박수를 쳐주는, 박자를 맞춰주는 신문이 있습니다. 조선일보입니다. 조선일보 사설을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조선일보 사설이요.
윤 대통령이 국민은 늘 옳다라고 얘기했는데 인사도 그렇게 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그동안 윤 대통령의 국정 방향은 대체로 옳지만 다른 사람들의 시선과 생각은 의식하지 않고 밀어붙이는 태도와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국민이 대통령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조치는 인사다. 그동안 국민의힘은 영남 중심이 현역한 정당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선거에서도 수도권의 중도층과 2030 등을 돌린 것도 무관치 않다. 그런데 선거 후 첫 당직 개편에서 총선 공천과 선거 실무를 책임지는 사무총장에 또 영남 출신이 임명됐다. 항상 조선일보는 인사입니다. 인사가 알아 잘못했다. 그러니까 조선일보 진짜 원인을 설명해 주지 않고 맞아. 윤석열 대통령 당신이 국민이 늘 옳다고 그랬지. 당신 인사 스타일이 잘못된 거야. 지금 이겁니다. 중앙일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중앙일보 한 줄 더 썼어요. 이상열 논설위원입니다. 참패가 마땅했다. 마땅했다는 겁니다. 그래. 윤석열 당신이 잘못했다고 그랬지. 마땅해. 그런데 국민의힘이 용산 대통령실이 여의도 출장소, 국민의힘이라는 당이 용산 대통령실이 여의도 출장소라는 말을 듣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쇄신한다면서 총선 공천 심의를 담당할 당 사무총장에 TK 출신 친윤계 인사를 발령냈다는 겁니다. 자, 지금 제가 조중동 우리나라의 신문들이 지금 이런 컨설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환자가 왔어요. 환자가 병원에 왔어요. 그래서 무슨 검사를 했느냐. 고혈압 검사나 당뇨 검사를 했어요. 수치가 나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냐, 의사는. 당신은 당뇨니까 식사를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근데 조중동은 그런 얘기 안 해요. 돌팔이니까.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밥 열심히 먹으라고 그랬잖아요. 밥 열심히 먹으라고, 많이 먹으라고 그랬잖아요. 밥을 안 먹으니까 그렇게 허약한 거 아니에요. 많이 드세요. 밥을 2끼 드세요. 라고 조언하는 신문이 조중동입니다. 응? 이런 신문들이 엉터리에 이것들은. 아니, 고혈압 수치가 높게 나왔어. 그럼 식이요법 하라고 그래야 되는데 조중동은 그게 아니야. 내가 뭐라고 했어요. 밥 많이 먹으라고 그랬잖아. 밥 많이 먹어야 힘난다고. 딴청을 피는 대통령에 그리고 돌팔이 언론이 지금 설치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최서원 씨가 제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최서원 씨가 아주 이번 보선 참패의 원인을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최서원 씨가 조중동보다 100배는 나요. 보선 참패의 원인을 최서원 씨가 이렇게 편지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윤석열 너 잘 들어. 내가 설명해 줄게. 조중동 믿으면 안 돼. 당신이 실패한 이유를 내가 설명할게. 자, 최서원 씨의 편지를 여러분께 읽어드립니다. 거짓은 언젠가는 진실 앞에 무너지는 법이라는 제목입니다. 이번 선거에서 계산적으로 하면 여당은 승리할 수 있었다고 생각했을지 모른다. 모든 것을 과거로 돌리고 전보다 보수를 갈라치게 하면서 자유민주주의라는 미명에서 그 표를 흡수하면 승리한다고 내심 기대했을 것이다. 그러나 대선 때 간발의 차이로 이긴 것보다 2자릿수로 패배한 것은 그동안의 그 정책이나 내걸었던 모든 것이 국민들의 마음을 못 움직였다는 것이다. 철진한 이념머리와 갈라치기, 자기 사람 심기, 국민들이 고통은 모로쇠로 일관하는 등 패배는 이미 예견되었던 것이다. 모든 진실 앞에 귀닫고 서로 눈치 보고 무릎 꿇는 모습을 이 시대의 국민들이 원하는 모습과는 아니다. 국민 다음으로 몸값이 국민 다음으로 몸값이 올라가던
박영수 특검은 그 시대를 영위하면서 몸값만큼이나 비리를 저질렀고, 그 다음 두 번째로 갑니다. 두 번째 페이지로 갑니다. 구속되어 철창 신세가 되었는데, 박영수 얘기입니다. 그답게 특검함은, 그렇게 특검팀은 누구 하나, 그런데 특검팀은 누구 하나 나서서 사과하지 않는다. 그때 국정농단 사건이 그렇게 당당하고 진실되게 박 전 대통령을 몰아붙였던 만큼 무지 무거운 죄였는가 묻고 싶다. 국정농단이 단초 효과를 했던 제1태블릿PC나 제2태블릿PC의 거짓 구성은 알만한 국민들은 다 알 것이다. 그냥 침묵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력이 되고 그것을 말하는 정치인들 내지 권력 주변에 있는 이 사람들이 아무도 없다는 것이 이 나라의 현실이다. 만약 지금 당장에 이런 모함을 담당했던 참을 수 있었는지, 만약 지금 당장에 이런 모함을 당한다면 참을 수 있겠는지 묻고 싶다. 그런 침묵을 이어가는 이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하고 싶은지 알고 싶다. 진실 앞에 침묵하고 있는 것은 이 나라의 미래를 어둡게 하고 역사 속에서 우린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원망을 듣게 될 것이다. 박 대통령과 나를 갈라치게 한들 뭔가 달라지고 국민들이 마음이 변화가 있을까? 그 의도가 무엇이든 간에 아마 최근에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 중앙일보와의 인터뷰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편지를 읽어드립니다. 세 번째 장. 현재 권력을 가진 자들과 권력을 쥐었던 사람들의 모습들은 아니다. 무엇 때문에 권력 앞에서 진실을 모르쇠로 일관되게 하고 있는 보수의 사람들은 무엇을 위해 그 길을 걷고 있는지 묻고 싶다. 어느 사회든 진실 앞에 눈 감고 덮고 가려는 것은 나라를 망하게 하려는 것이 되었고 결국 국민들의 마음도 잃게 될 것이다. 태블릿이 진실 앞에 말 한마디 못하고 억울한 한 가족이 생애별을 하고 이산 가족까지 살고 있는데도 그저 보고만 있을까? 예전에 우리나라 국민들은 인정도 많았고 감성적이고 남을 위해 희생정신도 강했었는데 세손주와 딸아이가 엄마 때문에 사회에서 내동댕이 서 있는데도 누구 하나 가족 곁에 보내주라 라고 말하는 정치인이 하나도 없음이 가슴 저미는 고통으로 오는 것은 내가 이용 가치가 없기 때문일 것이다. 같은 공범이라도 권력자였던 박 전 대통령은 문 정권 때 마지막 사면이 되었었는데 네 번째 장 편지를 읽어드립니다. 나는 보수 정권에서 탄압당하고 있으니 과연 이 정부에서라면 박 전 대통령을 사면해 주었을까? 박근혜 전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가 사면해 준 겁니다. 그래도 총선이 다가오니 서로의 필요에 대해서 서로 웃는 모습을 보이는 것을 보니 정치인들이 현 주소인 것 같아 쓸쓸하기만 하다. 그러나 진실은 언젠가 거짓이라는 무거운 성을 무너뜨릴 것이다. 감추려 하면 감출수록 스스로 나타나 우리 앞에 설 것을 알지 못한다면 그들 스스로 자멸의 길을 갈 것이다. 그것이 천성인 것을 알 때가 올 것임을 확신하면서 뒤늦은 후에는 돌아갈 수 없는 길이 될 것이다. 10월 14일 날 썼습니다. 여러분. 저는 최성 씨가 가장 정확하다고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딴청을 피고 있다. 딴청을 피고 있다. 과거 진실을 외면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이 조중동 같은 그 무당들의 과학적이지 못한 무당들의 붓을 바라보고 있다. 당신 고혈압이 아니야. 당뇨가 아니야. 그러니까 밥 많이 먹어. 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저는 지금 4월 혁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대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님만 믿고 있으면 3년 뒤에 이재명이 대통령이 됩니다. 또 문재인이 다시 대통령이 나오겠다는 얘기도 있어요. 내일로 미래로 정당에서 40 총선 출마자를 모시고 있습니다.
지금 이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시거나 아니면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찾아가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댓글이 들어와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진실을 밝히고 있고 행동으로 보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국민은 늘 무조건 옳다. 그 국민 중에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는 국민 중에 여러분은 빠져 있어요. 지난번에 왜 그 문재인 대통령이 사람이 먼저다라고 했었죠. 그 문재인 대통령이 사람이 먼저다라고 할 때 여러분들은 사람에 빠져 있었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이 먼저다라고 하는 국민 중에 저나 공병호 박사나 그리고 이 방송을 시청하는 분들은 빠져 있어요. 올바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빠져 있다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는 국민은 올바른 이야기를 하지 않는 거짓된 이야기를 하는 그런 사람들만이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국민입니다. 최성훈이 같은 사람, 저 같은 사람, 공병호 같은 사람, 민경욱 같은 사람, 오근호 같은 사람은 국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이라는 이야기,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함부로 쓰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저에게 이 매일 방송에 비판하는 사람이 있어요. 상노야 뭐 이렇게 제가 이분에게 말씀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저를 비난해도 좋아요. 이 아이디를 쓰시는 분은 다바밍이라고 하는 분인데요. 이분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배우자가 아무 죄 없이 7년 동안 감옥에 있다면, 또 당신이 아무 죄 없이 감옥에 7년 동안 갇혀 있다면 당신은 받아들이겠어요? 이런 분이 가장 잔인한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 때문에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한 발자국도 못 나오고 항상 거짓과 그리고 불의가 판치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누구 때문에? 다밤과 같은 아이디를 쓰시는 분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예, 저는 독립언론인입니다. 제가 올바른 방송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제게 자그마한 금전적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해외에서 보내실 분은 페이팔 계좌를, 국내에서 보내실 분은 기업은행 계좌를 이용해 주실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은 영상 하단에서 해 주실 수 있습니다. 딴 건 몰라도 곧 이제 그 크리스마스가 옵니다. 크리스마스 때까지 기다릴 거 없이 윤석열은 추석을 석방해야 합니다. 왜? 추석은 죄 없는 국민이기 때문입니다. 죄 없는 국민을 7년 동안 감옥에 잡아가두고 국민이 항상 옳다? 그것을 위선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방송 아직 안 끝났습니다. 두 번째 방송 예고를 해드립니다. 곧 10분 뒤에 두 번째 방송을 합니다. 윤석열의 등에 무능이라는 배신의 칼을 뽑아든 김용빈, 이것이 10분 후에 방송해드릴 제목입니다. 윤석열이 등에 무능이라는 배신의 칼을 뽑아든 김용빈, 10분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